여러분들이 저 그냥 이거 연습이에요. 아니,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따라 그렸을 뿐이에요 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뒤에서 이걸로 이 그림으로 이제 이득을 보려고 했다든지 이제 이러면은 이제 저작권자가 혈압이 좀 오르면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시점부터 표절은 안 되고 어느 시점부터 되는 걸까? 어느 지점에서 그게 분기가 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원작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표절이다? 상업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 리스펙이 있냐 없냐의 문제. 그러니까 다들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어디서부터 표절이고 어디서부터 오마주인가?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작권.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제일 먼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다른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요?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법적 권리가 있는 거고요. 표절이랑 오마주는 법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분. 법에서 얘기하는 무엇은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이제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런 명확한 이 문구로 완료되어 있는 법적 분쟁들. 저작권이 보통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표절과 오마주는 우리끼리의 말싸움에 좀 가깝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가끔씩 이 표절과 오마주냐 표절이냐 하는 얘기를 할 때 약간 이 저작권의 개념을 약간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엄연히 말하면 굉장히 다른 겁니다. 더 치명적인 건 어디겠어요? 당연히 이쪽이지.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확실히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언제 저작권이 침해가 되고 언제가 침해가 안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그림을 그리는 공부를 하려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뭘 해야 돼요? 모작해야 되고 크로키 같은 거 막 해야 되고 그렇죠? 코드 참고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공부 방법들이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해요? 원작 그림이 있다는 전제가 있죠. 그러면은 내가 작업한 모작 그림들, 이제 크로키한 그림들, 참고했던 그림들은 원본 그림의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된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관건이잖아요.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제일 알아야 되는 전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걸고 넘어지려면은 제일 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저작권자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의 그림을 일부 썼어. 근데 이 원본 제작자가 나한테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이게 저작권의 특이한 점의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작하고 크로키하고 이제 참고하고 이런 것들이 엄연히 말하면은 저작권자가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는 여지 안에 있는데 단지 원작자가 뭐라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이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작권자가 이걸 행사를 해야지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이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저작권자가 행사를 하려고 할 수도 있긴 하겠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저 그냥 이거 연습이에요. 아니,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따라 그렸을 뿐이에요 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뒤에서 이걸로 이 그림으로 이제 이득을 보려고 했다든지 이제 이러면은 이제 저작권자가 혈압이 좀 오르면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자가 그거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괜찮은 상태인 건 아니다. 그러면은요 모작을 하긴 했는데 딱히 누구한테 뭐 보여준 적도 없고 그냥 내 개인 SNS에 잠깐 올렸을 뿐이야 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야 그거 내 거 그림 베꼈잖아 하면서 이제 신고를 하면은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저작권자도 그냥 신고한다고 해서 권리가 무조건 인증받는 게 아니고 그 그림의 그 저작권이 침해 당했는지를 증빙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똑같이 참고를 해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밟았을수록 저작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구나라는 방향으로 빠지기 쉬운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복제가 그런 거에 많이 들어갑니다. 복제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했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은 그림 자체를 일부를 띄워. 그리고 여러분 그림에다 붙여. 그러니까 비슷한 계통으로 트레이싱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죠. 컨트롤 C, V까지는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완성된 그 물건의 일부를 그대로 따갔다는 의미에서 약간 복제에 비슷한 맥락으로 이게 읽히는 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단 첫 번째로 알아내기가 쉬워요. 이 사람이 어디서 따왔는지 대놓고 보여.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관련될 위험이 높고 조금 더 복잡한 걸로 가보자고요. 일부를 참고하는 경우 그림을 막 대고 그리지도 않았고 일부를 이렇게 복붙해서 따오지도 않았어. 옆에다가 그 그림을 띄워놓고 이게 보고 이제 참고를 했을 뿐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 저작권의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떨 때 보통 이런 거가 저작권 침해가 되냐? 그 해당 원본의 제일 창의적인 부분을 가져온 경우 보통 저작권 침해가 될 확률이 높아요. 주제나 연출 뭐 이런 것들 있죠.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가장 강력한 소스를 따왔을 때 저작권 침해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 풍경을 막 이렇게 찍었는데 그냥 여기 되게 조그맣게 어떤 사람이 걷는 모습이 이렇게 찍힌 거야, 같이. 그럼 나 이제 요거를 참고해서 그래야겠다 해가지고 저거를 기준으로 내가 걷는 포즈를 참고해서 그렸다. 그러면은 대체로 이런 것들은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사진은 애초에 이 사람을 찍으려고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이 작품의 의도가 풍경 자체에 있고 이 사람은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사진을 봤는데 이 사진은 진짜 이 포즈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쳐봐요. 그때 여러분이 이거를 똑같이 그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왜냐면 이것은 작가가 의도했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림이 있을수록 이런 거는 굉장히 자제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그리다 보니까 진짜로 우연히 그런 비슷한 포즈가 나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진짜로 아니라면은 당연히 아니라는 증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 외에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등의 약간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초상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친구 얼굴을 내 캐릭터에다 썼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저작권 침해는 아닌데 초상권 침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음료수 같은 걸 마시고 있는 걸 그렸는데 음료수에 이제 상표가 너무 또렷해서 어디 건지 다 알겠다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상표권의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고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라고 하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악용해서 뭐 되게 나쁘게 표현한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초상권이랑 상표권 가진 본인한테 두들겨 맞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랑 비슷하게 캐릭터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내 캐릭터가 아닌 어느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나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아마 이제 그렸다고 쳐봐요. 이 캐릭터의 권한은 원작자한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엄연히 그쪽에서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는 여지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작권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릴 수 있는 것은 그 원작자분의 이 넓은 아량 덕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림은 괜찮은데 이런 그림은 그리지 마세요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팬아트는 인정, 근데 이런 팬아트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룰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저작권자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작품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은 훨씬 더 즐거운 팬아트 2차 창작 라이프를 좀 즐길 수 있겠죠. 매주 일요일 6시 생방송. 그러면 표절과 오마주는 대체 뭐가 다르냐? 이 표절과 오마주라는 단어는 방금 얘기했던 이 저작권에서는 조금 동떨어진 단어입니다. 이거는 법적 단어가 아니고 인간 대 인간끼리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길거리에다가 만두집을 하나 열었어.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건너편에다가 만두집을 열어버렸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여기서 장사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건너편에 있는 거 봤을 텐데 저기다가 나랑 똑같은 집을 연다고? 근데 이런 것들은 또 막상 법적으로 따져봤더니 또 법적 문제는 없더라 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렇죠? 이 표절에 대한 이야기는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그냥 도의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는 거는 반대로 여기에 이제 구속은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면 표절이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어쩌다 비슷해질 확률이 있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저건 무조건 표절이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잘딱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표절과 오마주의 경계선은 어떠하냐? 사실 오마주도 결국에는 그냥 표절이에요. 꼭 이걸 표절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오마주도 결국에는 참고했다는 점에서는 똑같고 표절도 참고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냥 이거는 도덕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의 문제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되게 애매한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그때그때 상황적인 판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어렵고 더 판단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회적인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알잘딱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표절이 너무 심각한 걸 건드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를 머릿속에 분리하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참고를 하고 있을 때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